나쁜 사람한테 끌리는 심리의 진실. 좋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 감정이 없다가 나쁜 사람을 만나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은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을 것 같다는 걸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한다. 연락이 오면 설레고, 연락이 없으면 더 생각나고, 차갑게 대할수록 더 잘 보이고 싶어진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좋은 사람한테는 끌리지 않으면서 나쁜 사람한테는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걸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려면 먼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사람은 범죄자나 폭력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감정 표현이 불규칙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관심을 줬다가 거뒀다가 하는 사람. 내가 더 많이 애를 써야 하는 관계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다. 그런 사람한테 끌리는 건 의지 박약이 아니고 성격 문제도 아니다. 내가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가장 강하게 반응한다.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다. 도박을 예로 들어보자. 매번 이기는 게임보다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는 게임이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언제 보상이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뇌에서 도파민을 훨씬 많이 분비시키기 때문이다. 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항상 잘해주는 사람보다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차가운 사람이 더 강하게 뇌를 자극한다. 그 불확실성이 설렘처럼 느껴지고 그 설렘이 매력처럼 느껴진다.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한 여자의 이야기다. 그녀는 주변에서 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 일도 잘하고 사람 관계도 좋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런데 연애만 하면 이상한 패턴이 반복됐다.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끌리지 않았고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유독 강하게 끌렸다. 한 번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남자를 만났다. 연락이 들쑥날쑥했고 약속을 자주 바꿨고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호하게 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더 생각났다. 연락이 없는 날에는 왜 연락을 안 하는지 계속 생각했고 연락이 오는 날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 관계에 점점 더 빠져들면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맞추는 사람이 되어갔다. 결국 그 관계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끝났다.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이 패턴을 직면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어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람은 어릴 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방식을 학습한다. 그 방식이 그 사람의 연애 패턴이 된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의 감정이 일관되지 않았던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와 못 받을 때가 불규칙했던 환경에서 자란 것이다. 그 환경에서 아이는 생존 방법을 찾는다. 상대의 감정을 끊임없이 살피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애쓴다. 그 긴장 상태가 익숙해진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연애를 할 때 그 긴장 상태가 없으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진다. 편안한 관계가 오히려 밋밋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반대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 긴장 상태가 익숙하게 느껴지면서 강렬한 감정이 온다. 그게 설렘처럼, 사랑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애착 유형으로 설명한다. 불안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가 자신을 떠날까봐 늘 불안해한다.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상대에게 더 매달리고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더 많이 맞춰주려 한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이 불안 애착을 정확히 건드린다. 줬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그 사람의 불안을 계속 자극한다. 불안 애착인 사람은 그 자극에 강하게 반응한다. 더 매달리고 더 애쓰면서 그 관계에 더 깊이 빠져든다. 그리고 그게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이 절제된 집안에서 자랐다. 잘했을 때 칭찬보다는 더 잘하라는 말을 들었고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는 분위기 속에서 컸다. 그런 환경에서 그는 상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다. 쉽게 인정해주는 사람보다 까다롭고 쉽게 만족하지 않는 사람한테 더 끌렸다.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겼다. 한 번은 사귀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는 그를 자주 무시하는 말을 했고 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았다. 처음에는 그 관계가 힘들었지만 그 여자의 인정을 받는 순간만큼은 굉장히 기뻤다. 그 순간을 위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주변에서 이 관계가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는 이게 진짜 감정이라고 믿었다. 나중에 그 관계가 끝나고 나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연애에서 어릴 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반복해서 채우려 했다는 것을. 이게 나쁜 사람한테 끌리는 또 다른 심리 구조다. 채우지 못한 욕구를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것을 비슷한 패턴의 사람에게서 받으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어릴 때 채워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정이 더 값지게 느껴지고 더 강하게 끌리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시도가 대부분 실패한다는 것이다. 나쁜 사람은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더 원하게 만든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뒤에도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처음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점이다. 이걸 러브 바밍이라고 한다. 처음 만났을 때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쏟고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고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한다. 이 초반의 강렬함이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이 한번 생기면 나중에 그 사람이 차갑게 변해도 처음에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놓지 못한다. 처음 그 모습이 진짜이고 지금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이 그 관계를 붙잡게 만든다. 한 여자의 이야기를 더 해보자.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을 때 처음 몇 주가 너무 좋았다. 매일 연락이 왔고 만나는 날마다 특별하게 느껴지게 해줬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줬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달라졌다. 연락이 줄었고 만남도 뜸해졌고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 그 모습을 되찾으려고 더 애를 썼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계속 생각했고 자신이 뭔가 실수한 건지 돌아봤고 더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가볍게 보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 관계 안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졌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처음처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1년 가까이 이어졌다. 나중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 그 모습에 속은 게 아니라 처음 그 모습이 진짜라고 믿은 내가 문제였다고. 나쁜 사람한테 끌리는 데는 자존감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대우의 기준이 낮다. 좋은 사람이 잘해줄 때 오히려 그게 불편하게 느껴진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하는 의심이 생기거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하는 불안이 온다. 반대로 나쁜 사람이 함부로 대할 때 그게 익숙하게 느껴진다.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건 말로 표현하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패턴 안에 있다. 자신이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쁜 대우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 패턴은 반복된다. 나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상처받고 회복하고 나서 또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 매번 다른 사람이지만 패턴은 똑같다. 그리고 매번 이 사람이 특별해서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고 믿는다. 그런데 결과는 비슷하다. 이 반복을 깨려면 패턴 자체를 인식해야 한다.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나쁜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데는 사회적인 영향도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쁜 남자 캐릭터는 대부분 매력적으로 그려진다. 차갑고 도도하지만 주인공한테만 따뜻하고 겉으로는 나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서사가 반복되면서 나쁜 사람이 특별한 매력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이 생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판타지도 함께 온다.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나쁜 사람은 나쁜 채로 있고 그 관계에서 상처받는 건 대부분 나다. 그 판타지가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는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야 안다. 나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간헐적 강화 때문이다. 나쁜 사람은 항상 나쁘지 않다. 가끔 굉장히 따뜻하고 가끔 특별하게 대해주고 가끔 처음 그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 가끔이 관계를 붙잡게 만든다. 만약 항상 나쁘기만 하면 오히려 떠나기 쉽다. 그런데 가끔 좋을 때가 있으면
그 좋은 순간을 기다리면서 나쁜 것을 견딘다. 이게 간헐적 강화다. 이 패턴이 심해지면 그 사람의 작은 친절에도 과도하게 기뻐하게 된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특별한 선물처럼 느끼게 된다. 이미 그 기준이 너무 낮아져 버린 것이다.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사귀는 여자가 감정 기복이 심했다. 기분 좋은 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고, 기분 나쁜 날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그 여자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늘 긴장 상태로 있었다. 오늘 기분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했고, 기분 나쁜 날에는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점점 지워졌다. 자기 감정이나 필요보다 그 여자의 감정이 늘 우선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럼에도 그 관계를 끊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자가 기분 좋은 날 보여주는 따뜻함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그 따뜻함이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았다. 결국 그 관계는 그를 완전히 소진시키고 끝났다. 한참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 감정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었다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다. 나쁜 사람한테 끌리는 건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그 사람의 패턴에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끌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람한테 끌린다면, 그리고 그 관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끝났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 패턴을 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설렘과 불안을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사람 생각이 자꾸 나는 이유가 기대인지 불안인지를 구별해보는 것이다. 연락을 기다리는 게 설레서인지,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해서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은지 지치는지를 느껴보는 것이다. 그 감각이 정직한 신호를 준다. 그리고 좋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설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찍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에 강렬한 감정이 없어도 시간이 쌓이면서 진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감정이 불안해서 온 설렘보다 훨씬 단단하다. 나쁜 사람한테 끌렸던 경험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건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판단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형성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 경험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다. 왜 그 사람한테 끌렸는지, 그 관계에서 내가 원했던 게 진짜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것. 그 알미 다음 선택을 바꾼다. 나쁜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왜 이런 사람한테만 끌릴까? 왜 좋은 사람한테는 설레지 않을까? 이 질문은 자기 자신을 탓하는 방식으로 던져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건 스스로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반응하도록 형성된 것이고, 그 형성 과정에서 내가 선택한 건 없다. 어릴 때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 패턴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것뿐이다. 자책보다 이해가 먼저다. 나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건 그 관계가 끝난 뒤에도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좋은 관계에서 헤어졌을 때보다 나쁜 관계에서 헤어졌을 때 더 오래 힘든 경우가 많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유가 있다. 나쁜 관계에서는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그대로 남는다. 그 욕구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에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헤어졌는데도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연락에 여전히 반응하게 되고 다시 만나면 달라질 것 같다는 기대를 놓지 못한다. 이 집착이 약해서도 아니고 미련이 많아서도 아니다. 내가 그 보상을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쁜 사람과의 이별 후에는 그 관계에서 내가 원했던 게 진짜 무엇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줬던 어떤 감각이 그리운 건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그 사람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다. 그 관계에서 가끔 느꼈던 특별함이나 강렬함이 그리운 것이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채워질 수 있다. 그 인식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 된다. 나쁜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끌린다는 건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 안에 어떤 버튼을 누른다는 뜻이다. 그 버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패턴을 끊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인정에 굶주려 있다면 그게 버튼이고, 버려질까봐 늘 불안하다면 그게 버튼이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익숙하다면 그게 버튼이다. 그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강렬한 감정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데 그 강렬함을 사랑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강렬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면 끌리는 사람도 바뀐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 대신 나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연습. 그게 처음에는 낯설고 설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익숙해지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한때 강렬하게 설레게 했던 나쁜 사람이 사실은 나를 얼마나 소진시켰는지를 비로소 본다. 나쁜 사람한테 끌렸던 경험은 나쁜 기억으로만 남기기엔 아깝다. 그 경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해줬고,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보여줬고, 내가 어떤 패턴 안에 있었는지를 드러내줬다. 그 알미 쌓이면 선택이 달라진다. 더 이상 강렬한 설렘이 기준이 아니라 만나고 나서 나다울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부터 관계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